저는 영수님은 영수님대로의 그 매력이 있고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발하시고. 근데 이 영수님이 인기녀가 아닌데 인기녀인 것처럼 좀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니까 그게 조금 영수님이 나쁘게 보이는 것 같아. 영호 말고는 딱히 영수님이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인기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영수님이 오늘 데이트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영호한테 뭐 약도 주고 피로회복제도 주고 미니스커트 입고 어필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영호씨가 오늘 영숙을 선택 안 하고 현숙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수님이 완전 개빡친다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럴 것도 아닌 게 영숙도 다른 남자 막 알아보려고 하고 그랬잖아. 영수 왜 나한테 대화를 안 하지? 영수 왜 나한테 말도 안 걸지? 하면서 뭔가 착각을 하고. 그리고 영호가 인터뷰하러 나갔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광수 따로 불러가지고 광수 공대남이니까 광수랑 좀 얘기 나누고 광수한테 약간 좀 호감 표현하고. 영숙도 그랬잖아. 영호만 쳐다본 거 아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다음 주에 개빡쳐해. 영숙도 뭐 본인도 그랬으면서 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니한테 약까지 줬는데 뭐야 피로회복까지 줬는데 너 어떻게 나를 선택 안 해? 막 이렇게 열받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까지 열받을 게 뭐 있어요. 물론 화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약을 줄 때 충분히 영호씨가 영숙님한테 오늘 데이트 선택 나는 현숙도 알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언지를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화가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빡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영숙님이 영호씨가 인터뷰하러 나간 사이에 광수 불러내가지고 광수랑 대화했잖아요. 광수 씨한테 공대남이라서 호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막 얘기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선물, 시간, 인정, 희생, 스킨십이래요. 그 중에서 뭐 광수님은 뭐 어떤 게 제일 공감 가냐, 뭐 제일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영순이하고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좀 뭐랄까 딱히 영순이한테 관심도 크지도 않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부담될 것 같아. 그러니까 루카스님 말씀처럼 준비한 멘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대화가 되면서 티키타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준비한 질문 같고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 너무 뜬금없었으니까. 그래서 광수씨가 영숙님하고의 대화에서 그닥 영숙님한테 호감 표현도 안 하고 묻는 말에 대답 정도만 했는데 영숙님도 약간 눈치를 챘는지 인터뷰할 때 광수는 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던 티가 나가지고 그냥 대화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영숙님은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이 다들 나를 마음속에 뭐 2순위든 3순위든 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깔고 남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뭔가 남자들이 다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나한테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영수님이 이제 영수를 알아보고 싶은데 영수가 나한테 대화를 신청하고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숙씨하고 얘기할 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영숙이한테 다가와야 돼? 영수가? 저는 조금 그게 영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어. 영수가 영숙이한테 어떠한 호감 표현도 안 했는데 광수면 좀 이해가 돼. 광수. 그래 뭐 광수면은 아니 광수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나한테 대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수라면은 뭐 광수라면 광수도 안 돼. 솔직히 광수도 이제 좀 너무 뚱뚱해서 그렇지 삼성전자에다가 과학고 나오시고 40평대 아파트도 있고 결혼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좀 너무 약간 자신감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정숙씨가 그 얘기 듣다가 정숙씨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자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솔직히 영숙이 네가 첫인상만 선택하고 막상 남자들 데이트 선택, 호감 선택할 때 영수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선택을 안 하지 않았냐. 나였어도 내가 영수였어도 솔직히 너 선택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영수 고독정신 먹었잖아. 만약에 유일하게 이제 여자들 중에 영숙이만 영수를 선택해가지고 고독정식을 피했다면은 영수가 영숙이랑 뭐 대화를 해보거나 그럴 명분이 있겠죠. 근데 영숙이가 영수 선택 안 하고 영수는 고독정식 먹고 짜장면 먹었는데 무슨 그래놓고 자기한테 먼저 와서 대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있어. 조금 이상해. 아무튼 정숙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영숙님이 대화 신청도? 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 정숙님이 현실적인 냉정하게 얘기해줬는데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30기가 끝날 때까지 영수가 영숙이를 불러내서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중반도 안 간 초중반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보더라도 영수가 영숙이를 따로 불러내서 뭐 대화하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영숙 씨가 너무 착각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핑크님께서 예고편에 나왔던 잡돌이 대상이 영호일 것 같아요. 광수는 쿵팬다고. 제 생각에도 핑크님 말씀대로 예고편에 잠깐 나왔었던 미리 보기에 나왔었던 영숙님이 잡돌이 하는 대상은 영호 같아요. 상철은 왜 영숙님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초반이잖아요. 영호 씨가 현숙 선택한 거랑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영호 씨도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 여자 출연자들 중에 현숙님만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현숙님 알아보려고 선택을 한 것처럼 상철 씨도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 여자들 4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영숙이다 보니까 영숙하고는 뭔가 뭐 대화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철 씨가 영숙이를 고른 것 같아요. 상철 씨는 영숙님처럼 외향적인 성격을 좋아하고 선망한대요. 근데 상철 씨가 저번에 데이트했던 상대들은 현숙하고 정숙이었잖아요. 현숙님하고 정숙님 막 외향적이진 않잖아. 그분들도 차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이한테 더 끌리나 봐요. 상철 씨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영숙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영숙님이 상철 씨랑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영수를 리스트에서 빼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철 씨가 불러내서 영숙이가 대화를 한 건데 영숙 씨가 상철 씨랑 대화를 마친 이후에 영수를 리스트에서 빼버렸대요. 근데 여기 직전에 어떤 상철 씨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영숙님이 상철 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용기 내는 게 시작이니까 나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영수를 염두하고 얘기한 얘기인가? 영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용기를 못 내가지고 영수를 생각하고 꺼낸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인터뷰할 때 내가 리스트에서 상철이랑 대화한 이후에 영수를 완전 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영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표현을 안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 뜬금없이 그 용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숙 씨가 뭐 영호 씨가 잠 못 잤다는 소리 듣고 영호 씨한테 피로회복제 몰래 갖다 주고 그리고 영호 씨한테 잘 보려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영호 씨가 영숙이 선택 안 하고 현숙이 선택했잖아. 꽃이 다 맞동산이었어요. 너무 영숙님이 착각이 심해가지고 오늘 영숙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 1등 호감도 1등 영호 씨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영호 꼬시려고 피로회복제 갖다 주고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이렇게 했는데 영호가 그냥 한숨 푹 쉬고 현숙이 선택해버려가지고 아주 꽃이 다 맞동산이었어. 물론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만하고 배신감도 느낄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영호 씨가 영숙님한테 충분히 언지를 줄 만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영호 씨도 영숙님한테 마음의 확신도 많이 주고 했었고 시그널도 많이 보내줬었고.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한 거는 충분히 영숙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날만한데 영숙님이 그 전에 너무 착각하고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조금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영호 씨한테 선택 못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하는 게 재밌더라고. 영숙님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호가 나를 선택 안 하고 나를 지나칠 때 뇌세포가 갑자기 1했대요. 영호가 나를 선택 안 한 이후 1부터 10까지 말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아마 영호가 나를 선택 안 한 이후 1부터 10까지를 다음 주에 영호한테 직접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호 씨가 영숙이를 선택 안 했을 때 그냥 지금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현숙도 알아보려고 하나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숙이처럼 너 왜 내가 피로회복제도 주고 미니스커트까지 입어가지고 너 꼬실라 했는데 너 왜 나 선택 안 했어? 이유를 내가 납득할 때까지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있다면은 되게 피곤해. 힘들어. 지금 엄청나게 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본 건데 알아보려고 간 건데 그거를 낱낱이 명명백백히 설명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엄청 피곤해요. 지금 최종택 전날도 아니고 이제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5박 6일 중에. 근데 영숙님은 뭐 다음 주 이거 보니까 벌써 이제 영호씨 잡돌이 하려고 조질라고 벼르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다. 착각도 심하고 피곤한 스타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님이 약 받았다고 영숙만 선택하면은 그거야말로 선마태아식 보온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약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마워가지고 영숙이 선택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보온이 맞죠. 선마태아가 장미씨랑 데이트하면서 내가 장미씨랑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드는 생각이 장미씨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장미씨한테 그냥 장미가 나를 고독정식 안 먹게 해줘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보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따위 말을 한 게 있어요. 나수사기에서. 꼴감이죠. 여러분들이 탁형 너 영숙이 귀엽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외롭다 보다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전혀 공감이 안 된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영숙님이 영호씨를 잡돌이 했잖아요. 제가 원래 여론 이런 거 잘 눈치 보지 않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또 리뷰를 해보자면은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겠지만 오늘 영숙님이 영호씨한테 잡돌이 하는 게 내가 피로회복제도 주고 너한테 잘 보려고 이쁘게도 옷 입고 그리고 네가 다른 남자랑 내가 이제 알아보고 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다른 남자 선택할
선택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너 왜 현숙이 선택했어? 나 서운해. 계속 이렇게 서운한 걸 티내고 징징대는, 좋아하는 남자한테 징징대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귀여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이래서 제가 잠깐 머릿속에 하얘지고 그러는데 그 PTSD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완전 저랑 생각이 다들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일단은 영숙님이 영호씨를 좋아하고, 일단 저는 거기서 이렇게 영숙님 귀엽게 본 거죠. 상철씨하고 영숙님이 오늘 데이트를 했잖아요. 상철씨가 영숙님을 선택해가지고 상철이랑 영숙이랑 데이트를 할 때 영숙님이 어설프게 상철씨한테 발 걸쳐놓고 상철씨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상철씨도 내 어장 속에 넣어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영숙님이 이렇게 잡돌이하는 게 되게 꼴불견이고 이상했을 것 같은데, 상철씨한테 나는 솔직히 영호가 나를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충격이 커가지고 상철씨한테 데이트 집중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귀여웠어. 보통은 나를 선택해준 남자한테 지금 아직 후반부도 아니라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잘 못할 텐데, 내가 영호한테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전투복도 영호씨 때문에 입었고 필요협주도 영호씨 때문에 줬고 했는데 영호가 나를 선택 안 해가지고 계속 영수이가 멘탈 나가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잖아요. 되게 사람이 투명해 보여서 간사하다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귀여웠어. 잡돌이가 과했던 거는 그만큼 영호 네가 나를 당연히 선택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네가 그 선택하기 전에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불편해하는 것처럼 얘기했었고, 그리고 내가 너가 좋아져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대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번 주랑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영호 너한테 몰래 필요일지도 주고 옷도 짧은 치마 입으면서 영호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매력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네가 나한테 미리 언질도 안 줬잖아. 너도 나 좋다고 한 상태였고. 근데 네가 현숙이 선택해가지고 나 서운해 해서 이렇게 서운한 거에 대한 표현을 좀 많이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알죠. 남자친구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충분히 영호가 지금 이 타이밍에 다른 여자 출연자를 알아보고 올 수도 있는데, 마치 영숙이가 여자친구인 것 마냥 여자친구 행세하면서 영호씨를 막 잡돌이한 거는 너무 부담되는 짓이고 과한 짓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영숙씨가 자꾸 입술 삐죽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운했다 얘기하는 게 귀여워 보였어.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외로워서 다 귀여워 보이나 봐요. 내가 외로워가지고 다 귀여워 보이나 봐. 근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 영호씨가 현숙이랑 데이트할 때 계산할 때 있잖아요. 계산할 때 물론 현숙이랑 뭐 서로 호감이 되는 좋은 데이트도 아니었고, 오히려 현숙이가 지금 영숙이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영숙이 오해 좀 풀어줘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영호씨가 기분 나쁜 상태이긴 했지만은, 뭔가 계산할 때 내가 대리비 낼 테니까 밥값은 네가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별로였고, 막상 밥값 계산할 때도 현숙님이 현금 없어가지고 대리비 못 낸다고 하니까 그럼 현숙이 너가 밥값 계산하고 다시 또 카드 달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영호가 잡돌이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막 영호씨가 안타깝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살짝 꼬시다 봤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항상 저는 제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저는 리뷰할 때 저의 기준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영호씨였다면은 대리비도 내가 냈겠다, 밥값도 내가 내고. 영호씨도 알았잖아요. 현숙님이 여자들끼리는 그런 거 정보를 다 공유한다는 거를 영호씨도 이번에 현숙님과 데이트하면서 알게 됐잖아. 알게 된 김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밥값이랑 이거 대리비까지 내면은 현숙님이 또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지 않겠어? 그냥 내겠어.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뭐 영호씨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 엠빵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거를 밥값이 남자라고 다 내야 되냐, 마음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솔로는 여자들끼리 다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데이트가 어땠다, 괜찮더라, 어땠더라. 여자 출연자들이 데이트하고 오면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여자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밥값을 내는 게 손해가 아니야. 딱히 내 이미지도 더 여자들 사이에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밥값 뭐 5만원 정도 더 내가지고 대리비나 이런 거. 117님께서 현숙이가 얄미웠던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남자분들 리뷰를 더 약간 못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현숙이가 얄밉게 느껴진 것도 조금 한 남자 같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네가 나랑 영숙이 관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네? 되게 기분 나빠. 여기에 삔또 나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나와가지고. 내가 현숙이를 알아보면은 현숙이도 나한테 호감 표현을 하면서 서로 뭐 티키타카 되고 현숙이랑도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삔또 상해가지고 괜히 그냥 현숙씨한테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 나한테 왜 왔지? 이럴만 했었거든요. 전혀 뭐 그런 친밀함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현숙님은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숙님은 영숙이 좋아하는데 나한테 왜 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한 반응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호씨는 내가 너한테 다가가면은 너도 나를 뭔가 좋아해줄 줄 알았는데, 현숙씨는 대놓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혼자 삔또 나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오히려 막 그때부터 현숙 씨한테 뭐 밥값 네가 계산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난 그게 더 별로였어. 그리고 영호 씨가 영숙님이랑 데이트할 때도 청국장 먹으러 갔잖아요. 청국장. 그래서 청국장 먹으러 갔는데 여자가 뭐 싫어하면은 아웃이고 여자가 먹이고 괜찮다고 하면은 오케이고 뭐 테스트까지도 했잖아. 영호 씨가 뭐 물론 공기업 다니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약사를 테스트할 때야? 영숙님 약사인데. 그리고 저는 영숙님 딱히 또 엄청 나쁘게도 안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영숙님이면은 아니 도대체 얘는 무슨 첫 데이트에 청국장 집을 데려와? 야 진짜 웃기는 애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여자라면은. 제가 성별만 바뀌어서 여자라면은 대부분의 보통의 여자라면 첫 데이트를 청국장 데려간다? 청국장집? 나는 좀 별로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 데려간 의도가 나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거라면은 웃기지도 않지. 근데 영수님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쾌해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다인 것 같아요. 영수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주에 리뷰할 때까지는 영수님이 이상하다. 영수님이 공주병 있는 것 같다. 영수님이 뭔가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다. 이렇게 리뷰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철 씨한테 솔직하게 내가 영어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데이트 집중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귀엽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숙을 귀엽게 보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저는 오늘 그 몇몇 장면들이 귀여웠다는 거지 제가 귀엽게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귀엽게 보세요는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들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여자 출연자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남자 출연자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입장이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입장이라면은 영수 씨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난 그랬어? 서운했어? 그랬어?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숙 씨가 이렇게 막 징징거리는 게 너무 안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영호 씨는 영숙님을 그냥 딱히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영호 씨가 영숙님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영숙 씨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영호 씨한테 이렇게 막 잡돌이 하니까 영숙 씨가 이상해 보이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또 막 리뷰할 때 관점이 오늘 또 볼 때 관점이 내가 만약에 영숙 씨를 좋아하고 영호 씨도 그리고 지금 1순위가 영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여자 출연자들 6명 중에 내 1순위가 영숙이라면은 내가 선택 안 해줬다고 나한테 막 징징대면서 나한테 뭐라 해.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선택 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삐졌구나. 영숙이 나 많이 좋아하네. 하면서 막 귀여웠을 것 같아. 영호 씨가 1순위라고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리뷰 못하죠. 영호 씨도 이제 마음속 1순위가 지금 영숙이라고 얘기 대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내가 만약에 영호 씨라면은 어차피 여자 출연자 6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여출이 영숙이야. 근데 내가 영숙이 선택 안 해줬다고 영숙이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나한테 계속 막 서운하다면서 막 나 서운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귀여울 것 같아. 막 내가 3순위 4순위가 그러면은 얘 왜 이래? 이러겠죠. 근데 영호 씨도 지금 1순위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영호 씨라면은 귀여웠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영호 씨가 아니라 좀 다른 괜찮은 남자 출연자 때문에는 영숙님이 더 빌런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호 씨가 더 별로예요. 영숙님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영숙님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호 씨가 영숙님보다 훨씬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미쳤나 보다. 얘가 외롭더니 정신이 돌았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리뷰하는 이유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영호가 더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숙님이 행동하는 게 귀엽다, 뭐 외모가 귀엽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영숙님이 한결같이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 나오는 게 막 머리 굴리고 계산적이고 간사하게 막 정치질 하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숙님이 사람이 투명해가지고 그 투명한 모습이 귀엽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무튼 나빠 보이지 않더라. 투표 마감할게요. 영호랑 영숙 누가 더 별로인가요? 영호 씨가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영숙 귀엽다 안 귀엽다도 투표해달라고요? 아이 투표 하나만 한데 뭐. 영숙 귀엽다 안 귀엽다 투표는 그건 투표 하나만 하니까. 제가 그 표현이 귀엽다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엽다는 표현이 아니라 솔직해서 좋았다로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았다. 투명하고 솔직한 모습이 괜찮았다. 이걸로 약간 정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 출연자든 여자 출연자든 막 머리 굴리고 이런 거 이러지 않고 막 여우짓하고 어장짓하고 보험 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솔직한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연애 프로에서. 그리고 오늘 영호랑 현숙이랑 데이트할 때 회 먹었잖아요. 그 회 먹을 때 목도리는 왜 안 풀러? 아니 목도리는 왜 안 풀르는 거야 도대체? 송회 먹을 때 목도리 안 풀고 먹어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질문이 외모 스타일이
현숙이 내가 너 스타일이냐 그런 질문해요. 너무 외모 자신감이 지나친 거 아닌가? 보통 그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뭔 질문인가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솔직히 너 같은 스타일은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현숙님 입장에서는 나하고 그렇게 뭐 친밀하게 그런 어떠한 라인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 선택해가지고 나 같은 외모 스타일이 너 스타일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삔 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영호씨가 좀 약간 현숙님한테 꼰티내고 현숙님한테 먼저 바깥 계산하라고 그러고, 오늘 현숙님이 여자 출연자들이 지금 남자들 선택에 1순위가 다 바뀌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영호씨가 남자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현숙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현숙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생각이 많은 거냐 짧은 거냐 이렇게 쿡 찔렀어요. 그것도 무례하게 안 보였어요. 영호씨한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속 시원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숙님보다 계속 영호씨한테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선택 안 했냐고 하면서 잡돌이하는 영숙님보다 영호씨가 더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영숙님이 현숙씨가 이제 영호씨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영호씨하고 데이트하는데 영호의 3순위가 나라고 하더라 이 얘기했을 때 영숙씨가 막 표정을 무숨기고 막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나쁘지 않게 보였어요. 사람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숙이랑 영호가 영숙씨가 영호씨 잡돌이하는 부분, 영숙씨가 영호씨 잡돌이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영호씨는 계속 영숙씨한테 내 입장에서는 영숙님한테 미안해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글쎄요, 영숙씨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영호라면은 남자들이 나를 선택 안 해가지고 고독정신 먹을 짜장면 먹을 위기에 빠져 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1순위를 짜장면 먹게 냅두지 않았을 것 같다고 영숙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영호씨는 1순위가 영숙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영숙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짜장면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현숙이를 골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게 미안할 게 없대. 나는 솔로는 그래도 상관없는 곳이니까 나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영숙님의 잡돌이와 별개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피로회복제 막 먹고, 그리고 영호씨가 영숙님한테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숙님은 이제 이런저런 남자들 다 좀 약간 뒤로 하고 영호씨한테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상 영호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선택은 현숙이 올라놓고 미안해하지도 않네? 그러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 물론 나는 솔로가 그래도 되는 곳이긴 해요. 그래도 되는 곳인데 영숙님한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던가. 영숙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라도 하지 말던가. 그리고 영숙씨만 일방적으로 영호씨 좋아한 게 아니라 영호씨도 영숙님한테 어느 정도 영숙씨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영호씨도 표현이 많았어요. 영숙씨 혼자서 그냥 착각 망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씨가 낮에는 현숙씨 알아보고 저녁은 영숙씨가 나 골라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선택했다고 이렇게 좀 담담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숙씨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영호씨가 내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영호씨가 입장이 바뀌면 기분 안 좋을 것 같다고, 미안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숙님이 미안할 짓을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영호씨가 좀 잡돌이 당할만 했다. 솔직히 잡돌이 같지도 않았어. 잡돌이 같지도 않긴 했어. 아무튼 영숙님은 영호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냥 영호씨가 만만해가지고 막 갈구고 이랬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실망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솔직한 마음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잡돌이 하냐, 영숙이가 막 착각 망상이 심하다 하시는데, 저는 물론 영숙님도 약간 지금 초반인데 충분히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데 영숙씨가 조금 과하게 비춰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하다는 부분도. 근데 영호씨가 얘기할 때 보면은 약간 빡치게 해. 영호씨가 말을 담백하게 해. 내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영숙님 뭐 약간 좀 이렇게 서운해하고 좀 걱정하고 있으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괜히 영호씨가 기싸움 비슷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아직은 뭐 영숙님이 1순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묘하게 찝찝하게 건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숙씨가 거기에 또 반응하고 하면서 좀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영호씨하고 영숙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영숙씨가 송어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호씨도 거기에 지지 않고 영숙님한테 똑같이
상철 씨랑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쳤거든요. 영호 씨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영숙 씨도 과했다는 거 인정인데 영호 씨도 별로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 1순위야. 호감도 1순위. 그럼 그냥 져주겠어.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만 보니까 막 기싸움하고 뭐 니도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지 않고 아 그렇게 내가 다른 여자 알아봐서 그렇게 서운했어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어? 불안했어? 이렇게 하면서 했을 것 같아. 근데 영호 씨는 니도 상처이랑 뭐 했잖아. 아 여기 나는 솔로해서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1순위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좀 그래서 오늘 영호 씨가 영수님보다 더 별로였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연애 프로그램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그림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영호 같은 남자 스타일을 여자분이 더 좋아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라짱 데일리님께서 나 같아도 영양제 얻어먹고 피로회복제 얻어먹고 저러면 빡칠 것 같아요. 미리 언질이라도 하던가. 그러니까 미리 언질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 따로 불렀을 때 사실은 내가 오늘 현숙님 알아보고 올 거니까 영숙님 좀 저녁에 얘기해요. 이렇게만 했어도 영숙님이 오늘 잡돌이녀로 찍히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영호씨는 자기한테 주니까 맛있게 받아먹고 약먹튀 한 거잖아요. 약먹튀. 언질이라도 주던가. 물론 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긴 한데 영호씨도 분명히 영숙님한테 영숙씨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영호씨가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영숙님 좋아한다고 표현을 많이 했어. 영숙님이 그냥 망상 환자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 했어요. 근데 영호씨가 아무런 언질도 없이 피로회복제 잘 받아 처먹어놓고 현숙이 골라보니까 영숙씨가 열받을 만 했지. 누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영호씨가 그만큼 영숙한테 표현 많이 했다니까. 그럼 제가 영숙님이 그 처음 싹다구리처럼 엄청 영호씨한테 잡돌이하고 따지고 그럴 때 그때는 영숙님이 서운해가지고 서운해서 좀 저렇게 징징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과해, 피곤해.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영수님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수님 약사잖아, 약사. 얼마나 똑똑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단어에 집착한대요. 근데 영수님을 보면은 이런 것도 다른 건가? 왜 이렇게 일부 표현, 일부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잡들이를 해? 슈퍼데이트권 데이트잖아요, 데이트. 데이트인데 뭐 하나 그냥 그 표현 하나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너무 피곤해요. 저는 오히려 뭐 영수님은 본인하고 영호씨하고 서로 둘 다 똑같아가지고 양보하는 거 없고 져주는 거 없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영수님은 누구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제 생각에는 영호씨가 영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영수님이 계속 짜증나게 구니까 영호씨도 그렇게 져주지 않는 거죠. 영수님이 짜증나게 굴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잘못된 사람, 내 생각이 이상한 거, 내 생각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영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영수님이 계속 뭔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미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에 맞는 얘기가 아니면은 자꾸 영수님은 영호씨를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호씨도 이제 져주지 않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같이 나오겠다. 내가 등신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영호씨도 받아치다 보니까 영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처럼 나오는 건데 저는 영호씨가 영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거나 다른 여자분하고 얘기했다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상대방이 영숙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숙씨가 자기 가족들을 되게 화목하다고 내 가족의 화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영숙님의 오늘 모습과 앞에 말했던 영숙님이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의 화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고 한 거랑 이제 접목시키면은 영숙님은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까탈스럽고 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영숙님 오늘 영호씨 잡돌이한 것도 영호씨가 자기 선택 안 하고 내가 영호 너한테 약까지 챙겨줬는데 그 영숙님이 지금 본인이 인기녀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처럼 인기 많은 여자가 너를 따로 약까지 챙겨주면서 해줬더니 너가 나를 선택 안 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쪼잔한 마음 때문에 옹졸한 마음 때문에 계속 영호씨한테 사상꺾건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게 감정이 안 풀리다 보니까 그 잠깐 동안은 삐질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솔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타이밍도 막 무슨 최종 선택 앞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영호씨가 그런 거였고 영호씨도 영수님한테 내가 뭐 영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님은 이 자기의 그 쪼잔한 속 좁은 마음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영호씨가 오늘 말을 뭐
할 때마다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꾸 다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감정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근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영숙씨가 자기 가족의 화목을 받아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게 왜 더 최악이냐면은 이런 분들 특징이 그 자기 가족들한테 공유를 해요. 상대방한테 열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풀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영수님 같이 그 화목을 뭐 받아주네 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이런 것들 막 공유를 하고 막 그래. 엄청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그래서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이라고. 코코님께서 화목의 기준이 자기 가족이지 시댁은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시댁까지 포함해가지고 화목하겠다가 아니야.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화목한 거를,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남자, 그런 거니까 안 돼, 안 돼. 오늘 그 영숙씨가 상철하고 순자가 같이 이제 휴대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 보고, 그거 본 다음에 영호씨가 혼자 있을 때, 상철이 없을 때 가서 영호씨한테 휴대권을 썼잖아요. 저는 그것도 저는 그거 어떻게 봤냐면은, 상철이가 나가는 거 보고 상철이 없으니까 영호한테 가서 썼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뭔가 영수님이 계속 착각 속에 있구나. 내가 그냥 상철이 보는 앞에서 영호한테 쓰면은 상철이가 또 상철이 나 좋아하는데, 상철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괜히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상철이 안 볼 때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영수님 그 정도 아닌데, 영수님 왜 이렇게 본인이 인기녀라고 생각하지? 영수님 상철씨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영수님이 상철이가 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영호씨한테 약 줄 때도 그렇고 누가 막 볼까봐. 그리고 나서 영호씨한테 슈퍼데이트권 쓸 때 영호씨가 이제 뭐 고마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고마워하면은 그거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데, 영수님이 영호씨가 고맙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 맞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호씨가 또 그 얘기 듣고 또 그런다 하다가 내 스타일 이렇게 또 하면서 넘어가고, 그때부터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영호씨한테도 아직 감정이, 화가 났던 감정이 안 풀리다 보니까 괘씸하다는 감정이 커가지고 계속 막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그냥 그때부터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영호씨가 영수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뭐 영수님이 광수랑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상철이랑도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영호씨가 영수님한테 이제 나 말고 그럼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영수님이 그렇게 된 거라면은 내가 되게 책임감을 갖고 뭐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영수님은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니 뭘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렇게 영호씨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까지 막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게 대화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이 영호씨가 그냥 하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영수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맥락상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이해를 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막 거슬리는 거를 못 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호씨가 계속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수님은 내가 마치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막 지적하고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이러면은 피곤해서 못 만나고 남자분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영수님한테 막 화를 내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영수님한테 그냥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고, 영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영수님은 본인이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남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은근히 영호씨를 막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오늘 영수씨 같이 보여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말투부터 해가지고 영수님의 표정, 영수씨의 행동, 영수님 그 눈빛 이런 것들, 영수님의 이 자체가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진짜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과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눈빛과 표정, 말투 다 나와. 딱 영수님 이런 모습 제일 싫어요, 진짜로 남자들이. 특히 영수님 특유의 그 뉘앙스 있거든요. 되게 뭔가 약간 무시하듯이 말하면서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하는 뉘앙스 말투, 남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 연하 같다는 말, 영호씨한테 대놓고 연하 같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완전 그냥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물론 영수님 뭐 약사 뭐 그런 거 대단하지. 근데 약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매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사실 여자분들 직업 많이 안 봐요. 여자분들 직업 봤으면은 옛날에 막 변리사 여자분, 뭐 변호사 여자분들 다 잘 됐어야지. 남자분들 직업 많이 안 본단 말이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나이, 외모, 그리고 얼마나 또 착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런 걸 더 많이 보는데, 영수님은 약사라는 거는 사실 남자들한테 전혀 어필도 안 되니까 영수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매력 어필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괜찮게 느껴져가지고 남자분이 이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 라고 느껴질 만한 장점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영수님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시간 아깝다, 오늘 괜히 만났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 영호씨라서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영수씨 같은 경우는 영수씨가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꺼드럭대고 그래도 그래 얼굴값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영수님은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지. 영수님은 뭔데? 영수는 뭐 그래 잘생겼으니까 얼굴값 한다 쳐. 근데 영수님은 좀 그렇다는 거야. 솔로님께서 영수이가 영호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영숙씨는 남자를 나쁘게 만들어요. 화를 나게 만들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예민하게 만들고. 영어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그래도 화 안 내고 많이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나는 솔로에 나오는 직업이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남자들은 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영호씨도 지금 공기업 다니시는 분이잖아. 영호씨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영식님, 이번에 30개 안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영식님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만만한 사람이 없지. 기억님께서 이혼 급행열차 대표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막 서로 똑같이 막 양보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거야. 이혼수녀 캠프. 근데 이게 영호씨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영수님이 상대방을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수님한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호씨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수님이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남자를. 오늘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서도 자리에 앉아서 영호씨는 이번 기수 여자분들이 정말 테토녀더라, 다들 막 쿨하시고 본인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하신다, 저번에 현숙영과 데이트할 때도 결제를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결제를 본인이 해버리더라, 이렇게 영호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뜬금 나도 영호씨 말고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 때 내가 계산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영수님이 말하는 뉘앙스나 말하는 말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박하고 받아치듯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호씨도 당황하고 그러는 거죠. 영호씨는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번 기수 여자분들이 다 테토녀고 다들 혼자 알아서 다 잘하고 여자분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가 죽는 것 같다,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영수님이 다 영호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막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받아치고 하다 보니까 영호씨가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호씨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남PD님이 영숙님 면접을 볼 때,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딱따구리 같다고 했었거든요. 왜 딱따구리 같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 탁형 영호가 여자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질투심에 그러는 것 같아요. 질투심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썸 타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상대방한테 피드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 들고 싸우려 들고 반박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는 질투심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티를 내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영수님 같은 분하고 어떤 사람이 버티겠어요? 조금만 자기가 빈정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사사건건 다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따지고 이러는데 못 만나,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영호씨가 막 이렇게 명이나물이었나요? 깻잎인가? 그걸 이렇게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영호씨가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도 안 해줘도 된다고 하면서 약간 영호씨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수님이 그 말씀할 때 표정이나 말투가 되게 상대방 무한하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투하고 표정이에요. 약간 무시하듯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와 말투, 표정.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줬으니까 고맙다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선택지만 영숙씨가 오늘 골라서 본인이 얘기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숙씨 하는 거 보면은. 좋게 말할 수 있잖아. 영호씨 막 개무시하듯이 무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영호씨한테 연하 같다고 얘기하고 틈이 없어 보인다. 틈이 없어 보이는 거는 큰 단점이 된다고 또 지적하고. 영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그게 나빠 보이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영호씨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영호씨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공기업 다니면서 지금 많이 이뤘고 성취도 해냈기 때문에 영호씨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영수님은 자기 관점에서 영호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드백을 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참 영수님 누구와 만나도 어렵겠다는 생각 듭니다. 영호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수님은 자기가 빈정상하거나 감정이
감정이 꼬이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남자들 다 도망가요. 영숙님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잖아. 마음이 안 좋을 때 영호 씨한테 오늘 했던 것처럼 뭔가 튀어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남자들이 그런 거를 그냥 버텨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해주지 않아요. 영숙님은 연애에서 의외로 갑의 위치에서만 그간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연애에서 갑의 위치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계속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이런저런 본인의 그런 단점들 때문에 헤어지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갑의 위치에서 있었을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 영숙씨가. 뭐 여러분들이 뭐 몇몇 분들은 약사인데 약사 여자 최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 관점이에요. 뭐 어쩌라고 비타민이나 싸게 살라나? 남자들은 여자분들 그렇게 막 능력, 직업 많이 안 따진다니까. 얼만큼 말을 다정하고 착하게 하는지 그 여자분이 외모와 나이 그리고 말을 다정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뭐 약사라고 해가지고 영숙님의 이런 성격 이런 막 딱따구리 같은 따지고 막 말꼬리 잡고 이런 거 다 이해해준다? 그런 놈이 더 이상한 놈 아닐까요? 약사라는 것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아무튼 계속 영숙씨가 영호씨한테 막 말꼬리 잡으면서 영호씨를 갈구고 그러니까 영호씨가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영호씨가 살짝 이제 기가 죽었어요. 이게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영호씨가 약간 기가 죽었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막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방송이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영호씨도 계속 영숙씨가 시비 거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싸울 것 같으니까 영호씨가 좀 참는 것 같은 느낌? 영숙씨는 그런 영호씨한테 너는 피드백을 수용 안 하고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피드백을 수용 안 하고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거 그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야? 피드백을 수용 안 하는데 영호 너는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래. 그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거 아니야?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자기 입맛대로 안 해준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요? 근데 영숙님이 뭔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자기 입맛대로 해주길 바래. 그 영숙님이 뭔데 피드백을 해? 영숙님이 뭐 돼요? 영숙님이 뭔데 피드백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뭐 그런 영호씨한테 영호씨의 그런 태도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영호씨는 아니라고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반박하고. 원래 보통은 꼬치꼬치 져주지 않고 그러면은 제가 원래 리뷰하던 대로 했을 때는 영호씨가 되게 쪼잔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숙씨가 너무 지나치고 그런 적당한 선을 모르고 끝도 없이 영호씨를 갈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호씨가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보 되는 거였어요. 영호씨는 이런 영숙씨한테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지 않았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영숙님 말에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식 되는 거예요. 영식. 이렇게 영숙이가 나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막 헤헤거리면서 웃고 받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영식이 되는 거예요. 영식이 보세요. 그래서 영식이가 다 받아줘가지고 영자가 영식이 좋아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숙이나 영자같이 이렇게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막 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요. 바로 받아쳐야 돼. 뭐 정색을 하든 반박을 하든 따지든 해가지고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영호하고 내가 너무 비슷하다. 영호씨가 포용하고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영호가 너무 나한테 안 져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나도 절대 영호한테 안 져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호하고 내가 너무 비슷하다. 아니에요. 영숙님은 누굴 만나도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니까. 영숙씨가 그렇게 만들어. 상대방을 되게 옹졸하고 쪼잔하고 짜증나고 딱따구리처럼 다 따지게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영숙씨가 너무 짜증나게 구니까 상대방도 짜증나가지고 받아치게 되고 서로 그렇게 따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영숙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숙님은 자기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좋아하는 영호한테 성질대로 하는 걸까요? 저는 비비님 솔직히 이게 다 영숙님의 가족이 화목해서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숙님의 화목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오냐 뭐 괜찮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숙님이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 지나친 화목. 그 화목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의 화목을 상대방이 받아주길 바랄 정도로 그런 화목 때문에. 여러분 화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화목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 각자의 화목이 다 달라요. 근데 영숙님의 화목은 우리 가족의 화목을 특별하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화목을 내가 만난 남자가 받아주기까지도 원해. 그런 화목은 좋은 화목이 아니죠. 왜냐면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는 너네 가족의 화목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네 가족의 화목에 대해서 못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현수녀 캠프에서 눈물부부라고 그 눈물부부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되게 춤도 좋아하고 클럽에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결혼한 남자분의 가족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완전 난리가 나. 텐션이 난리가 아니야. 그럼 거기에 못 맞춰. 근데 그 남자분의 화목이 여자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화목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고. 이현수녀 캠프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화목이라는 게 가족마다 다 달라요. 화목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화목한 게 우리 가족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만나는 상대방한테는 되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나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 기준을 우리 가족의 화목을 네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춰야죠. 상대방이 부담 느껴 하고 그런 걸 싫어하면은 우리 가족의 화목을 내가 강요하면 안 되지. 근데 영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이 이렇게 영호 씨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영숙 씨의 특이한 그 화목에서 오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한테 포용과 배려를 원하면서 본인은 포용과 배려를 하지 않잖아요. 영숙님 리뷰할 때마다 제가 옥순 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옥순 씨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숙님 가족들도 물론 화목하겠지만은 영숙님보다도 옥순 씨가 한 100배는 더 화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자기 가족의 화목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나요? 내가 봤을 때는 옥순 씨가 제일 화목해 보여. 제일 화목할 것 같아. 이번에 나온 출연자들 중에서 다.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 그리고 옥순 씨 보면은 항상 먼저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래요. 옥순 씨는 그게 뭐 방송이라서 연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옥순 씨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영숙님 보세요. 영숙님은 본인은 하나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게 없어. 그냥 자기 감정 상하면은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래야 잡돌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계속 상대방이 나를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기 바라고 져주기 바라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는 하는 거 없어서 남자한테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 질색팔색합니다. 질색팔색. 요즘 남자분들이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영수님이 그 영호 씨랑 대화할 때 깔아본다고 해야 되나? 깔아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영수님 이렇게 하면서 눈도 크셔가지고 그런 표정 지을 거면은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뭐하러 그런 표정 지어가지고 남자하고 감정 싸움을 해? 영수님이 뭔데? 아무튼 영수님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이번에 나는 솔로 보시는 여자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나온 영수님처럼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이번에 슈퍼데이트 거는 제작진이 다 결제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호 씨가 이거를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 결제하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숙 씨가 이거 슈퍼데이트 건이라 가지고 제작진이 다 해주는 거라고 그거 몰랐냐고 이렇게 하니까 영호 씨가 원래 나는 솔로 안 봐가지고 몰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솔로 안 보고 출연한 분들도 좀 있기는 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영숙님이 안 보고 출연해서 모르나 보다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시비 걸어요.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 거냐고. 준비성이 없는 얘기가 왜 나와? 영호 씨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알고 있는 거였을지 몰라도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나는 솔로를 안 보다 보니까 보더라도 막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고. 근데 뭐 결제하는 거 당연히 나는 솔로 제작진이 슈퍼데이트 건을 결제해 주는 건데 이걸 왜 모르냐?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영호 씨가 이렇게 그런 얘기 다 듣고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게 영호 씨가 오히려 참 잘 참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 참았다. 이번 나솔에서는 영수이가 빌런인가요? 순자가 빌런인가요? 영숙 씨가 더 빌런. 제가 볼 때는. 순자 씨는 좀 이제 짠한 건지 있어요. 순자는 좀 짠해. 순자는 이제 오늘은 좀 짠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은 순자님은 물론 오늘도 순자님이 좀 별로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나 좀 짠한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 영숙은 사람을 개무시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 봐가면서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도 어떤 느낌인지 진짜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상철 씨한테는 또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본인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영호 씨한테 유난히 이러지 상철 씨한테 또 이렇게 못하더라고. 상철 씨한테는. 아무튼 저는 영숙님도 커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 최종 선택이잖아요. 최종 선택을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영호 씨가 영숙님하고 데이트 이후에 좋아하는 감정은 맞는데 너무 부딪힌다고. 오히려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영호 씨가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많이 배운 것 같으면 엎드리는 건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호 씨 영숙님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하셨을걸? 영호 씨 공기업이잖아요.
몰라. 약사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은 공기업도 약사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기업도 대단한 건데 왜? 진월 정희님께서 나가서도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서 형커를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최종 선택을 둘이 했다 하더라도 형커는 이런 영수인 같은 성격을 이제 남자분들이 잘 안 참아요. 영숙이랑 영호는 패널분들도 그렇고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둘이 이제 둘 다 고집이 세고 둘 다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양보가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영호 씨가 영숙 씨를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은 거야. 영숙 씨한테 내가 맞춰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숙 씨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영호 씨가 영숙 씨하고 뭔가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져주지 않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영호 씨도 영숙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호 씨도 영자 씨도 알아보려고 했었고 현숙님도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여자분들하고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였는데, 만약에 영호 씨가 영숙님을 더 많이 좋아하고 그랬다면은 다 맞춰주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영숙 씨가 영호 씨한테 틱틱댄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자양 강장제, 에너지 음료 이런 거 다 몰래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현숙이를 선택해? 너 두고 보자. 이 감정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그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이혼수녀 캠프니 뭐니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뿌니님께서 라방 보고 영호가 더 싫어졌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영호님이 연예인병 걸린 것 같아.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출연자분들이 연예인병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영호씨가 오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영숙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서로 너무 싸우고 서로 끌긴 하는데 너무 싸운다, 이게 과연 타협 반응이 있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둘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영숙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영호, 너가 포크를 들고 덤비면 나는 칼을 빼들고 덤비는 사람이다. 져주고 싶지 않고 지고 싶지 않다. 애초에 그러니까 네가 포크를 들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거를 보고 뭐 영숙님이 되게 양보 안 하고 영숙도 똑같다, 영숙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영호씨가 영숙님을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영숙님도 뭔가 계속 그게 찝찝하다 보니까 더 뭔가 서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옥수님처럼 영수가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네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영수가 뭘 해도 조금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영수님 같은 경우는 영호씨가 다른 여자들도 많이 알아보고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님이 더 져주기 싫어하고 뭔 말인지 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경기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닥 나한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계속 나랑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영수님이 좀 방어적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영호씨가 인터뷰에서는 뭐 제작진이 영수님 좋아하면 영수님한테 맞춰주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에,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참아봤자 결국에는 내 성질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는 엄청 크게 싸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그 정도로 영수님을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호씨가 만약에 영자씨랑 잘 됐거나 현순이하고 잘 됐다면은 영순이한테 하는 것처럼 안 됐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영호씨는 한 영수님이 3순위? 1등은 영자, 2등은 현숙, 3등이 여기 영숙 이 정도였었나봐요. 보통 저나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도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거든요. 영호씨도 충분히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나이인데, 오늘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화하는 거는 영호씨가 그 정도로 영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다 맞춰주고 싶을 정도로 영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철이 영철 사과 안 한 얘기하는데, 영철이랑 와인 약속 얘기를 그 타이밍에 하는 거 수상소감처럼 말하기랑 이런 것들이 비호감이라고 하셨거든요. 수상소감처럼 말하기는 조금 너무 시간 아깝고 저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싶고, 영호님이 연예인병 걸렸나?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영철씨 와인 얘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영호씨가 우리 기수가 영철이를 따돌림 시키지 않는다, 영철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티를 내려고 일부러 조금 영호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영수이가 약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관심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호씨가 어릴 때 되게 가정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만약에 영수님하고 만난다면은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안정되겠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영호 씨가 영수님을 또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호랑 영수 커플 안 된 게 되게 참 잘 된 일이라 생각해요. 오늘 영숙이 예쁘지 않았나요? 조금 놀랐습니다. 여초도 메이크업 잘 되는데 영수가 물러보기 예뻐져서. 네, 영순이 예뻤어요. 말하는 거 듣기가 힘든 거랑 별개로 오늘 영순이 예뻤어요. 눈이 원래 많이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라방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들어갔던데, 자연스럽게. 아무튼 여자분들, 기혼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사랑에 빠지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고집이 센 남자도 고집 꺾어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잔데 이겨먹어서 뭐해.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스윗해져요, 사랑에 빠지면. 근데 영호 씨는 영숙님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영숙이 이뻐져서 영어도 잘해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생활력도 있겠다. 오늘 영호 씨가 은근히 영숙님한테 질적대더라고. 영숙님도 솔로고 하다 보니까 영호 씨가 이제 나는 솔로 안에서는 그닥 서로 그 영숙님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집도 안 꺾어주고 안 맞춰줬는데 막상 촌장 라이브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이뻐 보여서 좀 잘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